검색 점유율 1위 포털 사이트부터 꿈의 복지를 갖춘 신의 직장, 그리고 국내 최고의 온라인 게임 회사까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 이름, IT 기업. 빠른 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가진 IT 기업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잡정보센터가 준비한 11월 특집 가을의 전설 IT 기업편, 그 첫 번째 전설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인정입니다. 네, 뒤에 있는 빨간 단풍처럼 네. 좀 선선한 가을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오늘 드디어 어제 검색어 3위에 있었던 패딩을 입고 왔습니다. 예, 정말 날씨가 춥더라고요. 맞아요. 작년에는 12월쯤에 영하로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예. 하는데 올해는 뭐 11월에 영하가 네. 웬 말입니까? 11월에 영하가 웬 말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참 너무-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요. 게요. 예. 올 겨울이 역대급 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이번 여름도 역대급이었는데 이런 건 좀 역대급이 아니었으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최근 나라 일도 그렇고요. 좀 네. 역대급이 많은 대한민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어이없는 날씨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날씨 내일부터는 좀 풀린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뭐든지 다 정상으로 가게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최근에 우리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날씨든 채용 결과든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당장은 조금 우리를 어이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하겠지만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다 원래 순리대로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 어이없는 이 날씨도요. 다시 정상적으로 풀릴 거고요. 또 취업 준비 열심히 한 친구들은 결국에 합격할 거니까요. 너무 움츠러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실의에 빠져 있고 실패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잘할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란 말이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뭐 큰 허탈감에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이게 뭐야라고 하지 마시고 도피성의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린 잘할 수 있어라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지내보시는 거, 버텨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잡정보센터 그런 믿음과 희망을 갖고 오늘 순서 힘차게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대기업 공채 특집 둘째 날이죠. 네. 가을의 전설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는 저희가 IT계의 최강자, 어제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알아봤고 또 오늘은 또 굉장히 또 핫한 기업들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 주는 다른 분 없이 이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현대차 때 고윤정 대리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네. 이름도 비슷해갖고, 예. 고윤정 대리가 내 주변 그러니까 면접 보러 간 그 학생의 면접관이었대요. 이거 본 거- 그저께 이제 면접을 봤는데 이 친구가 면접자 이제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하던데 고윤정 대리가 네, 굉장히 깐깐하셨다고. 근데 네, 나도 잘 그래서 몰라서 이 친구가 하도 우리가 이제 고윤정 대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오히려 반가워서 네. 자기도 모르게 표정이 좀 밝게 밝게. 되느라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참 그런 또 우연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방송에. 네, 네. 정말 아니, 근데- 플러스가 됐네요. 대리님도 들어가요? 그럼요. 인사 쪽, 그러니까 현대차는 인사 쪽에서 또 면접관 한 명 들어가고 실무자에서 한 명, 이렇게 이제 두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깐깐한 면접 중에 어떻게 하나죠. 보면 되게 대리 입장에서도 어떤 책임을 갖고 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그리고 또 한 분 더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죠. 빠질 수가 없는 분이시죠. 그러니까요.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설레일 겁니다. 현질, 등업전, 이런 가슴 설레는 단어들이 오늘 자리하는 오늘 업체 소개해드릴 텐데요. 오늘 기대해보시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혁 쌤, 네. 어제 네이버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굵직한 IT의 공룡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사실 오늘은 구직자분들뿐만이 아니라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열광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닌가. 네. 넥슨과 NC 소프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 다뤄볼 거고요. 그렇네요. 사실 어제도 네이버 굉장히 탄탄하고 규모가 큰 회사였는데 네이버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긴 하지만 제가 특히 그 넥슨의 영업이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넥슨의 매출이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돼요. 연 네. 매출이. 근데 영업이익이 한 7천억 됩니다. 야, 그럼 뭐 LG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를 이제 남겨 먹는 거죠. 그렇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확실히 이제 IT 업계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구나. 아주 매력적인. 그러니까 마진율이 좋다는 거죠. 마진율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김택진, 김정주 투 김이 이끌고 있는 NC소프트와 넥슨. 예, 아주 뭐 게임계 공룡이죠. 네, 이 게임계의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기업이 지금 판교에 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저도 좀 본사가 여기 있어요? 넥슨 같은 경우에 이제 판교에 있고요. NC 소프트는 사실 삼성동에 있습니다. 삼성동. 거기 큰 건물 있잖아요. 네. 포스코 대각선이야. 건너편 쪽에. 그러니까. 네, 알고 있어요. 삼성 건물 뭐- 높이도 좀 비슷하고. 그 구멍 뻥뻥뻥 뚫려 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NC 소프트. 예. 네, 본사는 삼성동에 있고 다만 이제 연구 단지는 그 판교에도 있는 회사고요. 그렇군요. 저도 이제 조사하다가 이제 놀란 점이 IT 업계는 그래도 여성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아쉬운 소식이긴 하지만 역시 남초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판교밸리가 지금 보니까 판교밸리 쪽에 IT 관련 그 근로자분들이 한 7만 명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 중에 여성분들이 한 7천 명이니까요. 비율로 따지면 한 9.5%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한 90% 정도가 공대생.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들이 많은 또 IT 분야라 상대적으로 조금 남성분들이 많고 NC 소프트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작진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총 6명 중에 남성분이 4명 그리고 여성분이 2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여성분들의 비율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구직자들이 좀 참고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 김택진 회장 부인분께서 네. SK 최연소 임원이었던 윤송이 상무가 이제 또 두 아, 그런가요? 커플이잖아요. 네. 보셨어요? 김택진 씨가 아마 서울대 전자공학과.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분이 커플. 그러니까 되게 음. 잘 나가시는 커플인데. 네. 당황스럽네요. 아마도- 김택진 씨를 언급해서 내가 사실 나 여기 써놨잖아. 내가 김택진이라고. 어. 아 모르시는 게 없어. 그러니까요. 어쨌든 아니 윤송이 이 상무가 일로 윤송이 여기 씨까지. 윤송이 씨. 가문을 가셨는데 네. 남초 현상이 강하네요 좀. 그러니까 남초 현상이 그러니까. 강한 데다가 또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그래도 네. 젊은 조직이면은 분명해요. 네. 이쪽 판교 쪽이 20대에서 30대 비율이 한 76%. 굉장히 젊은 거죠. 이게 보면은 거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장도 굉장히 자율화가 돼 있고 거주지도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성남 쪽 거주하시는 분이 한 27%, 나머지 이제 비성남권 분들이 한 73%. 그러니까 아마 성남 쪽에서 아마 많은 그 어떻게 보면은 꽤 있네요. 사택이라든지 이런 걸 저는 좀 제공하고 근데 있지 이제 않나. 뭐 성남시라고 생각이 해도 듭니다. 구성남 쪽은 아니고 이제 분당 쪽 이런 쪽으로 성남시 안에 분당과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그쪽 그 일대. 판교나 이제 맞아요. 분당 쪽에 네. 사는 그런 분들이 경향들이 많을 좀 것을. 그러니까요. 있다. 인상 깊은. 네, 사실인 것 그래서 같아요. 이사를 그렇습니다. 많이 가나 봐요, 그쪽으로. 맞죠. 그리고 사실은 이 야근도 많고 하죠. 이쪽 IT 업계가 아무래도 야근도 많고 이러다 네. 보니까 회사에서 좀 복리 후생 차원에서 사택도 제공하게 되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어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판교 쪽 이런 그 회사들은 아무래도 다양성이 좀 존중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네. 오늘도 NC소프트와 넥슨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꼭 전공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나의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강점을 발휘할 수 있으면 분명 여러분들에게 매력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요. 실제로 드론 있잖아요. 네. 드론을 띄우고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한대요. 일과 시간 안에서도. 일과 시간 안에서 일 외적으로 잠깐 아우자 나 머리 좀 식히고 올게 이러고 들어. 좋아 재밌어 이런 식으로 대단하네. 아주 좀 개방적인 그런 조직 문화가 있고 보통 정장으로 출근하는 게 이제 여의도 쪽 직장 또는 테헤란로 쪽이라면 판교 쪽은 아무래도 정장 전혀 없이 후드티라든지 뭐 이런 자율적인 복장도 하나의 특징으로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나는 듭니다. 똑똑 박사 조민혁 쌤께 이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어떤 왜 IT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야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난 궁금한 게 네. 아니 뭐 게임을 하면서 밤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밤샘을 많이 하고 또 야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왜냐면은 그 IT 쪽은 좀 협업해야 되는 업무의 성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다시 말해서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좀 내가 발산해야 되고 또는 내가 그 직접 개발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어떤 이런 개인의 역량이 중요시되는 거다 보니까 팀워크보다는 좀 어떤 개인 그렇죠. 스킬 정도. 네, 근데 요 얘기는 같은 제가 거. 좀 조심스러운 게 그렇다고 해서 협업이 전혀 무시되는 건 아, 그쵸, 아니고요. 그쵸. 네, 네, 당연히 회사기 때문에 협업 과정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출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딱히 규제하지 않는 그렇군요. 분위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그 판교 IT밸리 스타일 한번 짚어봤는데요. 네. 이게 프리스타일이 강한 판교 이 테크노밸리, IT밸리의 게임 공룡 넥슨과 NC소프트
채용 스타일을 저희가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떤 스타일인지 판교 스타일 임송아 쌤 전해주시죠. 네, 판교 스타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업별로도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넥슨과 NC소프트는 닮은 듯 같은 듯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공고를 내는 방식부터 다른데요. 넥슨은 수시 채용 기반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수급하는 방식, 그리고 NC소프트는 공개 채용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공개 채용, 수시 채용을 연달아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디에 더 중점을 두는지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기업별로 여러분께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공채가 아닌 기간에는 채용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원 자격을 보겠습니다. 지원 자격도 상당히 비슷한데 물론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어떤 일정한 자격을 두고 있고요. 군 필자나 군 면제자여야 된다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학력, 전공, 학점, 그리고 어떤 어학 성적까지도 특정 부서 이외에는 전혀 제한이 없다는, 어떻게 보면 참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넥슨은 창사 이래로 그 언제도 학력이라든지 학점을 적었던 적이 없고요. 사실은 학벌에 대해서도 적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적지 않으면 어떠한 일정 기준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떤 본인의 스펙보다는 실력 위주의 채용을 한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채용 절차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넥슨은 서류 전형 그리고 실기 테스트를 거쳐서 면접을 보는데요. 팀 면접, 직급 면접, 인성 면접으로 나뉘어지고요. NC소프트는 서류 전형 후에 NC 테스트라는 일종의 필기 테스트를 치릅니다. 그리고 역량 면접과 인성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이공계 개발자분들은 당연히 개발적인 역량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 외에 문과생들은 해외 영업 또는 PM 쪽으로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력을 하셔야 될 텐데 이 부서들은 모두 PT 면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T에서는 마케팅력이라든지 어떤 프로모션 기획력 또는 실제로 팔아보라는 영업력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너무 당연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회사명을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넥슨은 게임 회사고 넥센은 타이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틀리시는 분들이고요. 또 NC소프트를 NC라고 요약하시면 안 됩니다. NC라는 백화점이라든지 여타 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너무 기본적이지만 실제로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 이 점도 주의하셔서 또 게임 브랜드들도 몇몇 가지 알아두시면 꼭 성공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하쌤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꿀팁을 저도 그거 되게 짚어주셨는데요.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넥슨하고 넥슨 타이어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NC는 또 다른 계열이 있으니까 NC 소프트라는 이 명확한 명칭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실제로 제 같습니다. 주변에 넥슨 애들이 타이어 만드는데 아니야 이랬다가 굉장히 창피당했던 분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넥슨 아니에요. 네. 넥센 타이어예요. 알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두 기업이 학력이나 학점을 안 본다는 건 공통점인데 그렇다면 자소서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학교에서 안 어제부터- 볼 대학교도 보나요? 전혀 안. 저 여기는 안 보죠. 대학교 안 봐요. 전혀 안 보고 그야말로 정말 직무 역량을 체크를 하고 직무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밖에서 했던 활동들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넥슨 요 얘기를 좀 먼저 드릴게요.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사실 헷갈렸어요. 이게 넥슨.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전형상 굉장히 비슷비슷하거든요. 아까 송하 쌤이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넥슨이랑 NC소프트랑 도대체 똑같은 게임 회사인데 도대체 어떤 차별성이 있나?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넥슨은 게임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정말 이 분야에 한마디로 좀 약간 덕후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 분들을 좀 좋아하고요. 반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NC 소프트는 이제 아까 임성환 선생님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공채 기반이거든요. 수시 채용이 아니라. 약간 대기업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렇지. 네, 좋은 맞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장은 게임을 막 미친 듯이 좋아하진 않지만 얘를 좀 이렇게 교육시키고 가르치면 뭔가 이렇게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맞아. 잠재력이 있는 분들을 원하니까 맞아, 맞아. 상대적으로 내가 좀 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신 분들은 넥슨 쪽으로 가시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NC 소프트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윤정 아나운서 질문에 답변을 좀 드리면 네. 넥슨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출신 학교 전공 학점, 뭐 외국어, 봉사활동, 경력상 이런 다양한 스펙들이 있는데 그런 스펙은 전혀 보지를 않는다. 다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희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했는지는 분명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니 네. 지원자들이 이런 걸 좀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마니아 기질을 좀 본다는 거예요. 매니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실제로 합격한 분들을 보니까 나 이거 솔직히 좀 조심스러워. 왜? 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좋아한다는 거를 우리 구직자분들이 좀 아시라고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본인이 또 안 그랬으면 나 안 되는 건가 이럴 수 있으니까. 아, 그렇지. 합격한 A 씨의 사례인데 2년간 넥슨 입사를 위해서 수시 전형, 공채 전형을 가리지 않고 총 11번을 지원을 한. 11번이요. 1년에 거의 1년에 그러니까 2달에 한 번 지원한 거야. 그렇네요. 2달에 한 번을 지원했고요. 이분이 나 이거 솔직히 잘 용어를 모르거든요. 조금 제가 네. 읽을게요. 어린 시절부터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 마비노기 알아요? 게임. 유명하죠. 그러니까 되게 신났네. 네. 마비노기 등 넥슨이 만든 게임을 즐겨 한 데다가 네. 피규어를 모으고 게임 캐릭터를 몇 건씩 그릴 정도. 근데 하지만 중간에 직무가 본인이 아트 디자이너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분은 소프트웨어 쪽은 아니고. 아니고 그러니까 아트 디자이너. 그렇기 네. 때문에 또 채용 설명회를 매번 따라다니면서 또 눈도장을 찍어서 어떤 이 사람의 준비한 열정이나 태도를 좀 높게 사서 지금 신규 개발팀에 야. 2년 만에 11번 도전할 자신 있는 너라면 해봐. 그러니까 이건 근데 2년간 이건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다, 그렇죠? 포멀한 케이스는 아니고. 아니지. 근데 내가 볼 땐 요 요렇게- 정도가 노말. 어. 요 정도의 어떤 열정이 있는 그래요? 분들. 실제로 제가 넥슨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네. 이 사람들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루 일과가 게임하기래. 음. 그러니까 출근해서 그냥 계속 게임을 하는 거야. 정말 그게 게임 일인 거지. 덕후여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두 분으로 따지면 점심 시간에도 계속 말하는 거야. 친구 만나서도 계속 얘기하고 밥 한 번 먹고 한 10마디 하고. 계속 이런 얘기하고 식으로. 어떤 이런 게임에 대한 열정이 생활화가 돼 있으신 분들을 좀 선호해서 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좀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는 맞아요. 회사다. 예전에 민혁 쌤 게임 안 좋아하죠? 저는 안 안 좋아하게 생겼어 보니까. 근데 카트라이더는 안 했어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아 그래요? 네. 위닝 일레븐. 위닝 일레븐. 아 저는 뭐 좋아해요. 위닝을 카트라이더 안 했어요? 저 했죠. 카트라이더 정말 기가 카트라이더는 막히게 정말 했었는데, 예전에. 재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게임 모으신 분도 카트라이더는 다 했을 정도로 그게 넥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카트라이더를 알면서 또 그걸 넥슨이 만든 또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맞아요. 어쨌든 그만큼 유명한 곳인데 민혁 쌤 말을 좀 정리하자면 네. 기본적으로 좀 덕후 기질, 마니아 기질이 있는 분들. 지금 얘기한 그 A 씨의 경우에도 포멀한 거다. 네. 그러니까 정말 미쳐 있어.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반 미쳐 있어야 되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보면 해주셨어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구직자분들 중에 학점 관리하느라고 게임만 미친 듯이 한 너 넥슨 가자. 우리 넥슨 가자. 판교 가자 얘들아. 네, 그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NC 같은 경우는 뭐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NC의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NC의 합격 사례는 또 어떤 거예요? NC의 합격 사례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좀 정도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사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사례보다는 좀 정도는 덜해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 IT라든지 게임 분야에 관심을 좀 보였던 사람들이 실제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면접 때 얘기인데 면접관이 꼭 이런 거 물어봐요.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니? 그래서 실제로 합격했던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 이것도 배웠어. 게임에서 뭐예요? 규모가 큰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모여서 함께 사냥한다는 뜻의 단어가 월드레이드래요. 아, 전 몰랐어요. 이거. 그러니까 월드레이드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게임을 할 때 좀 방황했던 이런 것들을 야. 개발자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또 또 매니아네. 또 이런 얘기도 했대. 열혈 아이온 이용자들은 예전에 있었던 시공의 문이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보통 마지막으로 소리인지 하고 싶은 아시겠어요? 얘기 해. 그러면 면접관님 제가 네. 오늘 좀 자신 없게 했는데 저의 열정 알아주세요. 이 정도가 아닌 거지. 월드레이드 시공의 문. 그리고 또 이런 합격자도 있었어요. 2014년 NC 플래그십이라는 인턴 전형에
식품 영양학과를 전공한 아, 학생인데 게임 전공도 아니고 아니지. 사회에 나와서 또 어디 뭐 대출 상담 업무? 금융 쪽에 또 종사했던 분인데 이분도 게임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반전이 있었대. 네. 뭐 NC소프트 아이온의 최고 레벨을 오른 야. 유명 인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막 식품영양학과 이러다가 바로 접니다. 약간 이런 반전을 복면가왕의 느낌으로 네. 그런 어떤 이력을 가지고 계신 최고 레벨에 분들이 오른 분들은 또 회사 입장에서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닉네임 이런 거 좀 유명하겠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이러면서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겠다. 그렇지. 면접관들은 야, 이 친구였구나. 네. 이러면서 합격.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NC 소프트나 뭐 넥슨이나 게임에 좀 빠져 있는 매니아들을 원한다는 건 공통점인데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요. 어설프게 게임하지 마시고요. 아, 그건 안 돼. 게임 하실 거면 미친 듯이 하세요. 게임만 하세요. 이게요. 네. 근데 제가 왜냐하면 이게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여름날의 기저에서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CJ 지원할 때 햇반 얘기하지 마라. 현대차 지원하면서 소나타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그거랑 회사에 대한 좀 관심을 다르네. 네. 제품으로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여기는 반대? 반대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그런 것들은 또 개념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지원하셨다가 여기 가려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여기 마니아들에게 좀 뒤처지겠지만 또 맞아요. 거기 생각해 갖고 아니 회사 얘기하지 말라며 이러면 안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여기는 회사에 빠져 있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기억을 좀 네,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학점이나 어학은 정말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얼마나 게임을 즐기고 또 좋은 게임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를 좀 잘 어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걸 좀 면접에서 어떻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네. 저희가 좀 이렇게 자유롭게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흥미 위주로 했지만 실제로 그럼 면접장에 가서도 그렇게 풀어낸다고 해서 합격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면접 질문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점은 반드시 정량화시키고 수치화시켜서 설득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뭐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안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금 질문을 보니까 아우 대단해요. 과거에는 좋아하는 게임을 과거에 본인이 좋아했던 게임을 옆의 지원자에게 팔아봐라. 그냥 설명해라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중국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인기 있는 게임이 뭐고 그 인기 요소가 뭐냐 야. 이런 것도 있어. 전국의 PC방 숫자는 몇 개니? 특기를 그림 그리기라고 너가 썼는데 10분을 줄 테니까 그림을 그려봐. 이게 진짜 되게 네. 확실하게 뭔가 보이지 않으면은 그렇죠. 순식간에 그리고 바보가 또 될 수 최근 있는. 플레이해본 게임을 어느 유저층에게 팔 것이며 수익 모델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것들을 갖다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네. 어설프게 뭐 게임 좋고 중국인들에게 뭐 8, 90% 정도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되고 명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조금 숫자를 포함을 시켜서 객관적으로 신뢰할 만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좀 만드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얘기 우리가 하잖아요. 거기에 미쳐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걸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약간의 천재성이 또 있는 건데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좀 선호하는 거네, 그렇죠? 네, 확실히 그런 부분이 좀 보이고요. 다만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부분은 그래도 이건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넥슨 같은 경우에 게임에만 몰입해 있다면 그 사람의 전공이 꼭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과가 아니더라도 묻고 싶었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문과에도. 네. 문과여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넥슨에 입사하시는 분들이 이공계가 40%에서 한 45% 정도 되고 나머지 60% 정도는 정말 다양한 뭐 경영학과부터 시작해서 정액과 그래요? 뭐 영문과 그래서 문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또 넥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NC 소프트 게임을 짧게라도 직접 해보고 회사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블로그 등 이런 어떤 디테일한 노력을 한 사람이라면 어떤 전공에 대한 어떤 강박감 이런 것 좀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래도 게임과 관련이 없는 직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모든 직원들이 정말 다 게임 덕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넥슨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넥슨은 게임 덕후여야 된다. 네. 넥슨은 이런 말씀을 또 하셨더라고요. 넥슨 인사 담당자께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 같아요. 게임 회사는 다른 대기업과 다르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게임 매니아다. 명확하게 밝혀주는 거야. 그리고 네. 이윤정 아나운서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발 디자이너가 아니라 뭐 재무나 인사, 홍보, 뭐 구매 이런 소위 좀 약간 스텝 직무, 직접 게임에 어떤 인볼브되고 개발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스텝 직무더라도 게임을 좋아했던 사람이 선발되는 경우가 우리는 많으니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넥슨은 명확하게 무조건. 게임에 대한 어떤 네. 선호도가 높고 반면에 이제 NC 소프트도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그런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HR 파트너실이니까 아마 이쪽이 채용을 관장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정대훈 실장님 담당자께서 반드시 게임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진지하게 임한 경험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턴이라든지 또는 내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내가 단순 성공하지 않더라도 몰입했던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한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든지 뭐 게임에 그게 이제 내가 몰입했던 부분이 게임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설프게 뭐 대충 훑은 게 아니라 어쨌든 마니아 기질을 어떤 거에서든지 보였고 진정성을 좀 보여준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를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면접에서 게임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나는 이건 잘 솔직히 그러니까 민혁 씨 같은 좋은 인재가 있는데 게임을 안 좋아해. 그렇다고 얘는 별로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겠네요, 그죠? 모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되게 애매할 것 되게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무슨 뭐 아까 이런 좀 게임 그래. 해봤니, 뭐 중국으로 진출할 너의 생각을 PC방 숫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네, PC방 숫자 몇 개인 것 같니? 당당하게 모를 모른다고 하면 돼요. 실제로도 그 박성진 채용팀장님 네. 이분도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자신이 없는 분야 또는 진짜 잘 모르겠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어설프게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했다가 1차, 2차 꼬리 질문이 들어왔을 때 압박을 당해서 자신감 결여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건 그냥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합격 요소라고는 이론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게 이제 사회 초년생 우리 구직자분들이 정말 모르는 거에 나왔을 때 당당하게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답은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지만 개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실 필요는 난 있을 것 궁금했어요. 같아요. 민혁 쌤 포스코 들어갈 때 질문 많이 받잖아요. 네. 다 대답했어요? 저는 불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팀장님이 그때 저한테 백두산에 그 물을 퍼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데없이 그냥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갑자기?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인프라 같은 건 얘기 안 하고. 아니 그냥 되게 인성적인 거 있다니까. 뭐 대학원 때 뭘 배웠니? 학부 때는 법대구나. 그 고시는 안 봤니? 맥락 없이 그냥. 근데 너 백두산 가본 적 없지? 그래서 예? 없는데요. 백두산의 천지물을 어떻게 퍼내? 그래서 저 그거는 잘 모르겠다. 아. 자네는 의지가 없구만. 그래도 이 100점을 주신 팀장님. 광양의 임원으로 가셨죠. 건강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그래요. 말씀드리고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꼬리 좀 들어왔다가 더 민망해지면 스스로가 또 본인이 모르는 걸 얘기했을 때 그 티가 다 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 얼굴에서 난 모르고 있는데 모른 척하지 않기 위한 그런 티. 굉장히 민망합니다. 서로를 네. 민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라. 이렇게 네. 정리를 좀 할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 이 면접을 보려면 자소서를 잘 써야 되겠습니다. 자소서 네. 어떻게 전문가. 작성 팁 좀 알려주시죠. 여기 네. 자소서 항목들을 보니까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좀 인성적인 거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작성을 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점이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된 목적, 그러니까 경험하기 전이죠. 내가 이 경험을 왜 했는지에 대한 목적을 반드시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 이후에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바, 그러니까 교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어떤 경험을 써야 될지를 고민하는데 정작 평가하는 사람은 경험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경험의 전과 후를 더 중요시하니까 목적과 교훈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인사팀이 뽑은 잘 쓴 자기소개서 사례가 있더라고요. 기사를 제가 보다 보니까. NC 소프트 인사팀에서 이 자기소개서 되게 잘 썼다는 사례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총 1년 동안 6명의 친구와 졸업작품으로 안드로이드 기반 게임 앱을 제작했다. 중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배들과 교수님에게 문의하고 관련 IT 서적을 끊임없이 공부했고요. 팀원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 대화를 나누고 인터넷 클럽 사이트를 운영해 서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처럼 계획에 맞춰 한 발씩 목표에 다가갔고 1년의 대장정을 통해 최상의 결과물을 얻었다는 거를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혁 쌤이 이걸 딱 봤을 때는 뭘 만들었고 네. 과정이 좀 두루뭉술하다고 보지 그러니까 않았을까요? 이게 이제 요약본이다 보니까 요약본. 구체적인 기술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자기소개서의 가장 잘 쓴 부분은 1년 동안 꾸준하게 했다는 점이에요. 많은 지원자들이 그냥 뭐 어떤 잠시간이 아니고 그렇죠. 기간의 그냥 어떤- 뭐 일주일 동안 했다라든지 또는 뭐 기간은 길더라도 그 중간중간 과정상 노력 과정 이런 게 보여지지 않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물론 요약은 했지만
앱을 제작했다라는 어떤 직무와 관련된 활동도 좋고요. 네. 중간중간에 또 내가 다 해결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물어도 보고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1년간의 이 과정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어떤 이런 점을 갖다가 지금 인사팀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성, 연속성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도 그렇고 게임이 우린 즐기지만 그 즐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그 과정들을 또 이어내려면 이런 어떤 꾸준히 가는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특성도 있어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계 공룡 넥슨과 NC소프트 얘기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생들 뭐 당연히 인기 많겠죠. 그렇죠. 경쟁률이 어떻습니까? 어제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홍보 직무 같은 경우 한 2명 뽑는데 2,000명 지원하고 1000대 1. 그래서 1000대 1. 근데 그 네. 정도는 아닙니다. 여긴 그 정도는 아니고 한 200~300대 1. 어제 너무 셌어요. 네, 어제 했어요. 어제는 너무 그 딱 네. 특화된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일반 공채를 진행하는 그 그룹사보다 확실히 경쟁률이 높아요. 삼성 같은 경우에 뭐 한 50대 1에서 30대 1 정도인데 여기는 100대 1을 훌쩍 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뭐 네이버보다는 경쟁률이 좀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래도 세니까 계속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아까도 얘기해 주셨듯이 뭐 2년 동안 넥슨에 11번이나 문을 두드렸다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렇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같은 게 있어서 한 2~3번 돼서 안 되면은 계속 안 되거든요. 진짜 안 돼요. 아, 근데 그래요? 여긴 되나 봐요.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은 이제 게임 회사를 다루고 있지만 사실 일반 기업은 어때요? 일반 기업은 있죠. 그런 알잖아요. 네, 알죠. 같은 동종 얘또 업계라면 왔어? 이런 거 더 있잖아. 잘 알고. 어. 네, 그렇죠. 근데 이런 소위 판교밸리에 있는 이런 기업들은 게임 회사를 비롯해서 작은 소위 규모가 작은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에서 8천억 이런데 규모가 한 150억? 우리가 이제 내일 하게 될 회사거든요, 이제. 그 여자 이름? 네, 내일 하게 될 앨리스, 그런 앨리스. 그렇죠. 제인. 그런 규모가 작은 회사에서 경력을 한 2~3년 정도 쌓은 다음에 이런 공룡 같은 큰 기업으로도 이직이 얼마든지 자유롭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처음부터 큰 기업 가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판교에 있는 아주 알짜 규모가 작은 기업이라도 우아한 형제들 이런 데 아세요?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 그쵸, 그 음식 그쵸, 배달 그쵸. 알아요, 그 회사도 업계 1위거든요.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느낌의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경력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다지신다면 우리 컴퓨터공학과라든지 통신 전공자들 그냥 무조건 대기업 뭐 그 IT, ICT 개발 회사 뭐 이런 SI 업체, SDS 이런 데만 노리지 마시기를 저는 좀 당부를 작지만 좋은 회사들이 그렇죠. 많고 특히나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무작정 가만히 있으면서 무관으로 7.8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조그만 회사라도 좀 들어가셔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또 다시 지원을 해본다면 회사 입장에서도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 그래도 뭐 그동안 떨어지긴 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또 해온 게 있었네라고 하면서 다르게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요 구직자들은 말 안 들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오늘 방송 좀 편하게 한다 했다 또 생각하니까 또 화나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이게 200~300대 1이다 보니까 네. 아마 지금 이거 방송 보면서도 야 너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300대 1인데 내가 그걸 왜 지원해? 난 그래도 공채 지원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너는 평생 백수야. 네. 그러니까 작은 기업이라도 네. 우리 가을의 전설은 내가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한 좀 거예요. 젠틀하게 가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 다시 아. 여름날의 모습 보이네요, 그렇죠? 네,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아가듯이 좀 차근차근 올라가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도 친구들이 이렇게 게임 공룡 NC나 넥슨에 몰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뭐가 대기업에서?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네. 깜짝 놀랐어요. 거의 회사 자체가 무슨 실버타운이야. 여기 있어요? 나 여기 NC 에덴 소프트 동산입니까? 와 정말 어마어마하더만요. 여기 네. 보면 뭐 일단 그래서 이직률 자체가 직원들 이탈률이 한 자릿수. 저기 지금 어디예요, 저기가? 헬스장이 지금 피트니스 규모가 회사 내에 있는 거예요, 저기? 그렇죠. 440평이래요. 야. 그리고 자녀들을 이제 또 200명 정도로 돌봐주는 어린이집도 회사 내 NC 아니, 소프트는 우리 갖추고 주상 있고요. 복합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저기 되게 좋은 데인 저기 것 뭐 같은데. 사우나요? 하나의 거기. 마을이네요. 그러니까 저런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직원들의 필요와 취향에 따라서 맞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옥 자체가 푸드코트인데. 푸드코트는 네. 너무 유명하고 전 이것도 좋더라고. 3층에 NC 유니버시티가 있대. 오, 산의 대학교. 그러니까 80여 개 강좌도 오픈하고 얼마든지 자기가 너무 좋다. 이거 부족한 진짜 어떤 좋네요. 수업들, 역량 개발을 하고 싶은 나도 NC 소프트 가고 싶네요. 아니 구내 식당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엄청 좋대요. 그러니까 구내 식당 요거는 어떻게 보면 구글을 시발점으로 해서 IT 업계들이
정말 뷔페식으로 네. 구글 같은데 이렇게 강아지도 데리고 오더라고 자기 집에서 데리고 와서 옆에다가 같이 밥 밥 먹이고 먹고. 뭐 거의 뭐 이런 식의 정말 복지타운 근데 아까 정말 예전에 좋은 들었어. 회사다. 그 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NC 유니버시티라는 거는 우리가 왜 회사 다니다 보면은 내가 이게 쳇바퀴 돌듯이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유학 보내주죠. 그래서 근데 이제 회사에서. 공부하는 수 있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냥 네가 공부하고 싶으면 3층 올라가. 그냥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아예 그러니까 미국 갈 생각하지 말고 아니 여기 삼층 그러니까 가. 여기 그 어디 갈 생각하지 대표 택진이 형 그 김택진 사장님 자체가 시원해요 그냥. 쓸 때 확확 쓰고 알겠습니다. 그만큼 또 직원에게 투자한 만큼 성과 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선순환 구조로 잘 돌아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선두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NC는 뭐 좋은 거 없어요? NC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별도로 넥슨이요, 넥슨. 넥슨도 넥슨, NC 소프트 못지않은 복리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한번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기 넥슨과 NC소프트 입사를 희망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임 회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게임에 대해서 정말 평소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면 넥슨 쪽으로 좀 지원을 하시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게임에 대한 관심은 덜하지만 직무 관련된 경험이나 활동이 많으시다면 NC소프트를 지원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와 오늘 회사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기업들이 또 내일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내일 방송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송화 쌤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네, 재밌게 일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정말 가능성만 보여주신다면 재밌게 일할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만큼 준비가 더 탄탄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같은 상관관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송화 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 게임 업계의 공룡들 넥슨과 NC소프트 살펴봤는데요.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